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네르 칼날의 주술회전에 고조 사토루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켄자쿠가 조종하는 게토스구루가 귀칼 세간회와 12열의 오니들과 무장을 제압한 뒤 자신의 부하로 만드는 과거 내용을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첫째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스구루의 가장 충실한 부하가 되어버린 교코는 제가 저 녀석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며 사토루 앞에 나갔고, 너의 그 푸른 눈가를 빼내어 장식품으로 만들어주마 라고 했죠. 사토루는 그럼 어디 해봐 라고 말했고, 교코는 곧바로 수천 개의 마비 독심을 사토루에게 날리며 사토루가 자신에게 근접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토루는 교코의 예상대로 마비침을 피한 뒤 교코에게 접근했고,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이동해 사토루를 농락하려고 했죠. 교코는 사토루가 그렇게 항아리의 이동을 신경쓰고 있을 때 자신의 혈기술인 수옥발을 시연해 가둬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코가 다른 항아리로 숨었는데 어째선지 분명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사토루가 있었고, 자신이 다른 항아리로 간 것을 깜빡했나라는 생각에 다시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눈앞에는 사토루가 있었고, 그대로 사토루는 교코의 머리를 잡고 몸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교코가 이동을 했을 때 사토루는 자신을 그 항아리 쪽으로 끌어당겨 순식간에 도착했기에 교코의 뇌는 사토루가 결국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였죠. 그때 한탱구의 4명의 분신들이 각자의 능력을 사용해 사토루에게 덤벼들었는데 사토루는 순식간에 채술로 그들을 전부 다 날려버렸고 여유롭게 스구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탱구는 분신들을 하나로 합체시켜 조야쿠텐으로 만들었고, 조야쿠텐은 거대한 몽룡을 만들어 사토루가 있는 쪽에 버거섰죠. 숨어있던 한탱구는 이 정도 공격이면 저 녀석이 뼈도 못 추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슥 사토루가 한탱구의 옆에 다가왔고, 여기서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한탱구는 안 보이는 곳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안 거지? 라며 당황했죠. 사토루는 아까 그 녀석들을 조종하려면 네 역의 주력이 필요한 거지? 내 눈에는 그 방향이 전부 보이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탱구는 이 자식도 괴물이냐? 라며 도망해 가려고 했는데 사토루는 가차없이 한탱구의 본체의 몸을 먼지처럼 소멸시켜버렸죠. 그 뒤 다시 부장과 12개월이 있는 쪽으로 순식간에 왔고, 상현사 다음은 상현사 마카자 너인가? 라며 씩 웃었습니다. 아카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도마에게 먼저 가라 라고 손짓을 했고, 도마는 싸움이라면 환장한 당신이 양보를 할 때도 있냐면서 어리둥절했죠. 아카야는 속으로 당해보면 내 마음을 알겠지 라고 생각했고, 도마는 여유롭게 사토루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토루 역시 저벅저벅 도마에게 걸어왔고, 도마는 멍청한 녀석,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내기 열정을 들이마시고 폐가 얼어붙게 될 거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사토루는 주력이 담긴 주먹으로 도마의 복부를 강하게 꽂았고, 도마는 엄청난 데미지에 피를 토했는데 그 뒤로도 사토루의 일방적인 폭행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어째서 이 녀석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사토루의 코와 입 바로 앞에 냉기 열정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 있었죠. 도마는 저 말은 산소만 들이마시고 공중에 떠다니는 얼음 혈정들은 마시지 않는다는 거야? 저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야? 라며 놀랐습니다. 사토루는 항상 원자 단위의 주력을 컨트롤하고 있었기에 공기 중 산소만 따로 들이마시는 정도의 컨트롤은 식은 죽 먹기였죠. 도마는 그의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부살 시연에 사토루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사토루는 손가락을 하나 들더니 반연술씨 아카를 시연했고, 전방에 있는 모든 것을 밀어내는 투사체인 아카는 그대로 거대한 얼음보살과 함께 도마를 날려버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겠습니다. 아카야는 어우 역시 나를 상대했을 때는 원래의 힘을 다 쓰지 않았던 거였구나 라며 안도했고, 무잔이 아카자에게 뭐하느냐며 어서 저 녀석을 공격하라고 소리치자 아카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저 녀석은 못 이겨요, 무리한 명령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일침을 가했죠. 무자는 그의 자신의 저주를 발동해 아카자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아카야는 그 고통을 참으며 저 녀석에게 맞는 것보다 훨씬 낫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했고 자신은 저번에 최강자인 스구루의 팔목까지 베어버렸던 검사 저 녀석에게도 내 달의 호흡이 먹힐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며 빠르게 뛰어나가 사토루의 팔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그런데 사토루의 팔목 앞에서 코쿠시보의 칼을 멈춰버렸고 코쿠시보는 아무리 힘을 줘도 그의 팔을 벨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가 당황하자 사토루는 그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휘둘러봐 눈깔괴물이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열이 받아 다시 집중해 달의 호흡을 시작한 뒤 뛰어들었죠. 그런데 코쿠시보의 내비친 세계에는 사토루의 몸에 어떤 막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보였고 저걸 베어버리면 되는구나 라며 날카롭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토루 앞에서 칼을 멈춰버리고 말았고 사토루는 물리법칙을 거부하는 걸 물리력을 뵐 순 없지 않을까? 라고 하며 그 칼을 튕겨내버렸고 그 힘은 코쿠시보의 칼을 부러뜨리고 말았죠. 코쿠시보는 내 칼은 내 몸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며 기괴한 모양의 칼을 다시 끄집어냈는데 사토루는 그런 네 몸을 부숴버리면 된 거네? 라며 술식반전 아카를 시연한 뒤 그대로 코쿠시보의 칼과 함께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분명 나는 다른 상현들과 격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어찌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는 거지? 라며 허망함을 느꼈고 사토루는 그 말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는 너도 그냥 똑같이 약해 빠진 온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라고 했죠. 무자는 그 모습을 보고선 당황했고 스구루에게 저 녀석은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냐며 물었는데 그 순간 사토루가 무잔의 옆에 슥 다가왔고 네가 무잔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잔은 촉수를 뻗어 사토루를 마구마구 공격을 했지만 사토루는 그 공격을 전부 비껴나가게 만들었고 빠르게 뛰어가 강력한 채술로 무잔을 좁히기 시작했죠. 무잔은 근접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자 이젠 자신도 근접전에 대한 제술 좀 배우고 싸움의 기술도 더 다양하게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남자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가능했기에 무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게 되었는데 예전 스구루가 자신을 상대할 때 썼던 것을 보고 배웠던 기술 근처에 있는 모든 오니들의 힘과 자신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건 엄청난 피해 에너지 덩어리가 되었죠. 무자는 자신에게도 이런 힘이 있는 거냐며 더욱 도취하기 시작했고 아카자를 비롯한 모든 오니들의 힘을 뽑아내자 그것은 마치 엄청난 크기의 귀기를 뽑아내는 피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게할트슈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은 뭐냐며 저런 게 터지게 되면 아무리 사토루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며 모두 여기서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토루는 씩 웃으며 살짝 난폭한 짓 좀 해볼까? 라고 한 뒤 순전술식 아오와 반전술식 아카를 시연했죠. 그리고는 그 두 개를 중도시켰고 가상의 질량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며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토루는 허식 무라사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무잔에게 그것을 쏘았고 무잔 역시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 에너지를 사토루를 향해 던졌죠. 그렇게 그 엄청난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는데 무라사키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소멸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무잔이 던진 에너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무잔은 무라사키의 압도적인 힘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그 궤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스구루는 오싹해졌고 역시 고조 사토루는 최강인가? 이곳에는 옥문강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설령 옥문강을 가지고 왔더라도 특수한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저 녀석을 봉인할 수조차 없다 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사토루가 스구루의 앞에 다가왔고 자 이제 미역이 어떻게 스구루의 몸을 조종하는지에 대해 알려줘야겠는데? 라고 했죠. 스구루 속에 있던 켄자쿠는 스구루의 기호를 통해 사토루의 강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게토 스구루의 수식만으로 상대했을 때의 상황이었고 켄자쿠의 힘까지 더해서 싸운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토루라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은 알 수 없을 터 술식 중 최강인 영역전개를 시연해 방심하고 있는 사토루를 제압한다면 답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죠. 게토 스구루는 영역전개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우선 스구루의 주령 저술로만 사토루를 공격한다면 사토루는 영역전개를 전혀 예상치 못할 것이고 그 순간 영역전개를 해 영역 안으로 넣는 순간 아무리 고조 사토루라고 해도 당해낼 여력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스구루의 주령 저술을 시연해 가지고 있는 모든 주령들을 소환해냈고 사토루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사토루는 그에 다시 한번 무라사키를 시연해 자신 쪽으로 오는 스구루의 주령들을 모두 소멸시켜버렸고 나 지금 꽤나 열이 받은 상태라고 했지? 라고 했습니다.
수구루는 저 무식한 녀석 그 많은 주령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다니. 하지만 상관없다. 영역전개 안으로만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사토루는 수구루의 앞으로 다가왔죠. 수구루는 순간 채술로 대응을 해보려겠지만 사토루에게 채술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역전개를 시전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손을 모았는데 그 순간 수구루는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토루는 니역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러 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수구루가 할 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따라했지만 처음으로 그 녀석과 다른 행동을 하려고 했구나. 그건 아마 영역전개를 하려고 했겠지. 수구루의 몸을 이 정도까지 지배할 녀석에게는 나는 절대 방심하지 않아 라고 했죠. 수구루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고 마치 자신은 우주의 한가운데 홀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토루는 이건 나의 영역, 무량공차 아니거든.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정작 모든 게 주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갈 뿐이라니 라고 했죠. 사토루의 영역전개 무량공차는 상대방을 무한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 정신활동을 무한히 반복하게 바꿔버린 기술. 이 영역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제약한다라는 것조차 무한하게 반복되며 보고 느끼는 주변의 모든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뇌는 그 엄청난 정보량에 사고가 정지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토루는 네가 아까 보였던 그 뇌, 너의 뇌는 이제부터 무한의 시간을 견디게 되는 고통을 맛보게 될 거다. 내 친구의 몸을 능욕했으니 그 정도의 벌은 받아야겠지? 라고 했죠. 그렇게 사토루는 수구를 가볍게 제압을 해버렸고 모든 싸움이 끝나게 되자 디알테슈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정말 혼자서 모든 적들을 섬멸시켜버린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그야말로 언제라도 모든 인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내 그 위대함에 경애를 넘어 공포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의 사토루는 안대로 다시 눈을 가린 뒤 주들에게 다가왔고 짜잔 어때 나 엄청 강하지? 무장이라는 녀석도 없애고 무장이 이렇게 날뛰게 했던 녀석도 없애버렸으니 내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군 이라며 긍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행히 이 남자가 인류를 말살할 아기 같은 거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제서야 무장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사토루는 그 뒤 자신의 세계와 이어져 있던 틈을 만든 술식을 파괴하며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토루는 그 일을 학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야학장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무슨 꿈을 꾼 거 아니냐며 자신은 이 세계로 가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 세계로 가는 방법 같은 게 어디 있냐고 했죠. 사토루는 야가학장이 농담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다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사토루가 자학하지 못했지만 그곳은 원래 사토루가 있던 세계와 같지만 미묘하게 달랐던 것. 다른 다중우주의 세계로 들어와 버린 탓에 이곳에 있던 사토루는 이 세계를 갔다 온 사토루와 대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계에선 여전히 게토 수구루의 몸을 강탈한 겐자쿠가 있었고 그 겐자쿠는 여러 특급 주령들을 모은 뒤 이번에 시부야에서 고조 사토루를 봉인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고조 사토루의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준 시나리오가 완결이 되었는데 이 세계로 여행을 온 설정이며 이 시나리오의 빌런을 게토 수구루로 잡았다 보니 사토루가 원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면 주술회전의 원작이 틀어져 버리기에 원래의 주술회전과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부여해 여운을 남겨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